잉글리시 타임을 진행하실 때에는요, 먼저 노래부터 노출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노래를 노출하게 되면 아이들은 나름대로 춤을 추면서 자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노래 동영상은 또한 자기 상상과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기억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요, 생후 24개월이 지나면 그냥 진행해 주세요. 즉, 생후 24개월부터 메인팩을 활용하세요. 만약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놓으시게 되면요, 우리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서 아하, 엄마가 말해주셨던 게 바로 그거구나 라고 계속해서 아이의 그 사고가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씨앗을 뿌려놓지 않으셨다면 그 아하가 일어나지 않겠죠. 즉 아이의 사고력의 발전이 굉장히 미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는 그냥 진행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시즈롬 게임이요. 시즈롬 게임은 법칙이겠죠. 법칙이기 때문에 좌뇌 사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세, 즉 빨라도 한 5세 말부터 진행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뭐 4세 꼬마가 형아가 하는 거 가지고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도 그냥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유닛 5 정도 넘어가게 되면 애가 어려워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못해서 중단해 놓으셨을 경우에도요, 너무 오랫동안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혹시 어머님들이 진행하시는 엄마 중심 영어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 번 중단하게 되면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가 있겠어요. 영영 퀴즈 플래시 카드로 진행하시죠. 그 영영 카드는 생후 12개월이 지나서 구강기, 그냥 모두 다 입으로 가져가서 먹고 빨고 하는 그 구강기가 지나면 그대로 플래시 카드를 노출시켜 가세요. 그래서 플래시 카드를 노출시킬 때 그냥 nose 어디서 nose, mom이 어디서 mommy, father 어디서 father 이렇게 그 단어, 단답형으로 그냥 나와 내 주변, 특히 어떤 신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찾게 하는 것은요, 생후 12개월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냥 애들이 기저귀 차고서도 문 닫고 와 했을 때 말귀를 알아듣고 뽁뽁뽁 기어서 문 탁 닫고 오는 순간 아이들은 그 영영 카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영 카드에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영어 표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노출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워크북은요. 워크북은 4세부터 빠르면 4세부터 진행을 하세요. 근데 워크북을 4세에 진행하는 워크북은 Learn to Speak Song 정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 스케치북은 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6세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스토리북과 그 북메킹 과정을 들어가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7세부터는 아이비북으로 잉타의 완전한 잠재 능력까지 완전하게 끌어내 주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워크북을 안내를 드렸지만 Learn to Speak Song북은요. 초등기까지도 아주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잉타의 모든 주제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주제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콜소 교재이기 때문에요. 같은 주제별, 그 주제별 같은 회화체 패턴 문장, 같은 주제별 어휘, 단어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초등기 때에도 Learn to Speak Song북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즉 첫 리딩을 아주 쉽게 달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클레이 스케치북 같은 경우는 애들이 클레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죠. 굉장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과도기 때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북메킹 과정과 아이비북은 잉타 워크북 과정에 있어서 아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메킹 과정은 반드시 진행해 주세요. 북메킹 과정은 사실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다 프린트 하셔야 되고 오려야 되고 붙여야 되고 또 모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림 그려야 되고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잉타 어머님들 중에서 아마 북메이킹을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배맘들께서 이만큼 효과적입니다라고 증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북메이킹 과정 꼭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8세나 됐는데 북메이킹 과정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등학교 뭐 중반기. 그럴 경우에는 아이비북 정도로 마인드맵으로 한 과도기를 한 레벨 1, 2 진행하시고 나서 아이비북으로 곧바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연령에 따라서 진행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어린 연령의 Learn to Speak Song북이나 클레이북은 과도기 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다가 북메킹 과정과 아이비북을 꼭 필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트 잉글리시 교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잉글리시는요, 운의 교수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는 사실 그 모국어 이야기와 대화 그리고 교재의 노출로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시기에는 사실은 이리 와봐, 앉아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시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지금 에너지가 사지로 뻗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은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거나 춤을 추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것을 굉장히 산만하다라고 걱정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산만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그냥 교재의 노출, 운해로 된 교재를 즐겁게 노출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모국어 이야기, 우리말로 진행하는 이야기는요, 애들이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bedtime story 해서 잘 때 우리말로 들려주시거나 해주세요. 그러면 교재 노출과 그리고 그 어머님이 진행해 주시는 모국어 이야기 대화로도 충분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트 잉글리시 교수법이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는 6세가 넘어가는 시기예요. 6세 이상 돼서 좌뇌 능력이 뛰어났고 운의 능력이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았다. 그래서 더 이상 운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 운의 능력을 다시 끄집어내는 교수법이 바로 아트 잉글리시죠. 즉 문자 대신에 이미지를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대신에 즐거운 소리. 그죠? 즐거운 소리는 아이들이 춤출 수 있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스토리의 소리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즐거움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즐거움을 가질 때는요, 좌뇌가 아니라 우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우뇌를 다시 열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트 잉글리시의 구체적인 교수법에는요, 모국어 이야기 대화가 있습니다. 첫 단계로요. 그래서 모국어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그냥 아웃풋을 쉽게 끌어내시는 방법은요, DVD를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말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 상상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보는 DVD는 어때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신선한 충격이 되겠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기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장면이라든가 책을 가져와서 대화를 진행하세요. 대화 진행할 때는 육하원칙 중에서 3가지만 물어보시라고요. 누구야? 어디 있어?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주시면요, 아이들은 끝없이 자기 삼천포로 빠져요. 그럴 때에는 어머님들이 조금 더 과장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는 이런데 이러면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유를 느끼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들은 즐겁게 우리 목표점에 가닿게 됩니다. 우리 목표는 어디라고요? 바로 이 스토리를 아이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엄마, 나 이 스토리 다 알게 됐어요. 아니면 엄마가 눈치상 얘가 스토리를 다 알고 있구나. 이 순간 어때요? DVD 틀어놓으시고요. 대사 미리 맞추기 게임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한 30% 아웃풋이 된다 하더라도 70%가 아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DVD 사운드를 줄이고서 영상만 보면서 아웃풋을 끌어내주세요. 네, 혹시나 아이들이 또 이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DVD 스토리 사운드를 틀어놓고서 역할극이나 인형극을 해주세요. 그리고 인형극을 하실 때에는요, 아이들한테 퍼펫이라든가 헝겊인형 아니면 막대 인형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형극의 그 효과는요, 특히 6, 7세 이상 되어서 아웃풋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 시기에 들어간 아이들, 이 아이들은 사실은 내가 틀릴까봐 불안하고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수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 좌뇌가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수치심이 아이들을 지배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제2 언어 습득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인형을 딱 퍼펫을 손에다 끼워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심리상에 있어서 내가 실수하는 건 창피하지만 남이 실수하는 건 어때요? 굉장히 즐겁죠. 예,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기질적 어떤 치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형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모국어 이야기와 대화만으로도 쉽게 아웃풋을 이렇게 끌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화가 있겠어요. 이미지화는 구체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지화를 진행하실 때는요. 자, Learn to Speak Songbook부터요. 그래서 Learn to Speak Songbook부터 이렇게 백지로 들어갑니다. 백지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이 노래를 즐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노래에 해당하는 그림을 여기다 그리게 되겠죠. 자, 이 시간은요, 사실 영어 시간이 아니라 미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죠? 아이들이 몰입해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Learn to Speak Song이나 아니면 6세의 그 북메이킹 과정에 있어서 그 백지를 줄 때에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코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코나의 진행은요, 적극적인 아이코나의 진행은 6세부터나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5세에
옷의 클레이 스케치북을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클레이 스케치북을 통해서 아이콘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핵심 산문체 문장에 대해서만 이제 아이콘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실 때 이것의 목적은 산문체 아웃풋에 있지 않습니다. 산문체 아웃풋에 있지 않고요. 마지막 단어 한 단어의 스킵에 있어요. 만약에 Simon has drawn a cartoon of 그럼 애가 zing 하고 맞춰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한 문장에서 zing 하고 한마디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zing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가 90% 이상을 문장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 단어를 맞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좀 속도를 줄여주시면 돼요. Simon has drawn a cartoon of zing 나오겠죠. 조금 더 천천히 가주세요. Simon has drawn a cartoon of zing 그죠? 어느 순간 아이는 그 9장면의 한 장면만 줘도 애가 Simon has drawn a cartoon of zing 이라고 산문체 문장을 완전하게 아웃풋하는 시기는 바로 6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콘화를 5세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5세의 목적은 한 단어 스킵 그리고 6세부터나 산문체 문장을 아웃풋 시켜주세요. 산문체 문장은 사고력, 즉 좌뇌 능력이기 때문에 6세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이 있겠어요. 마인드맵. 그래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리는 마인드맵과 6세 이상 된 아이들이 그리는 마인드맵이 틀립니다. 그래서 5세까지 만약에 5세에 이 클레이 스케치북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Draw the most memorable scene이에요. 자, 한 장면만 그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운해를 쓰는 아이들의 그 사고의 방식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만약에 한 장면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한 장면만 그려라 하더라도 아이의 블라블라 그 수다 떨기는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냇물처럼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운해를 쓰는 아이들의 그 사고 방식은요 시냇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냇물 보시게 되면 돌돌돌돌 그냥 흘러가잖아요. 만약에 어떤 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넘쳐서 또 넘어가고 또 옆으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얕게 흐르지만 멈추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바다에 가 닿습니다. 하지만 6, 7세가 넘어간 우리 어른들의 사고방식은 어때요?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 푹 빼인데 그냥 빠져서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 꺼내주기 전까지는 아니면 큰 홍수가 나기까지는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운해의 애티튜드와 좌뇌의 애티튜드, 그 사고방식이나 그 배울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배울 수 있어요. 만약에 0세에서 5세 아이들한테요. 너 생각이 있니 없니? 라고 묻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 6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생각하는 능력이 제대로 이제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릴 때도 그냥 5세 미만의 애들은 그냥 한 장면만 그리게 해도 전체적인 아웃풋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세 이상 된 아이들의 마인드맵은요, 지금 멀티CD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멀티CD에서는 장소별, 거기서 그 장소에서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마인드맵을 9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장소별 뭐 3, 4장면을 이렇게 그려야지만이 아이들은 이해를 하게 되고 거기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세 미만의 마인드맵과 6세 이상 된 마인드맵의 형식이 틀리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워크북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영 퀴즈가 있겠어요. 그래서 1차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영 퀴즈의 그 문장들은 굉장히 길고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의 그 운해적 오솔길은 바로 구화설 단위로 잘라서 설명, 퀴즈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정확하게 떠오른다는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있다가 제가 칠판에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통역의 방법이 있겠어요. 동시통역의 방법은 아이비북에 완전하게 진행되어 있는데요. 동시통역의 방법은 아이비북의 뒷장면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Simon cleans up. 이걸 읽었다고 하면요. Simon은 정리하고 있어요를 보면서 Simon cleans up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He's in the time zone. 그는 타임존에 있어요를 보면서 He's in the time zone을 떠올리세요. 그죠? He meets 틱탁. 그는 틱탁을 만났어요를 보면서 He meets 틱탁을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건 그 즉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어때요?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복습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막바로 복습을 한 다음에 이 페이지가 다 끝나면 그대로 한글 부분만 보고서 영어 문장을 쭉 아웃풋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냥 쭉 아웃풋이 나옵니다.
Simon cleans up his new time zone. He meets TikTok. TikTok welcomes him to cyberspace. They greet each other with a song. TikTok miss. 뭐 이런 식으로 쭉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분은요. 아이일 수 있지만 더 효과적인 분은 바로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가 질문을 던지느라고 이걸 사용했는데요. 나중에 엄마가 실험해 보니까 엄마도 머릿속에 다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해 놓기를 만약에 동기부여만 되면 영어 말하기나 아니면 영어 교육의 그 깊이나 확장에 있어서 누가 가장 빠르게 발전할까요?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누가 가장 동기부여만 되면 엄마와 초등생 그리고 영유아가 누가 가장 빠르게 영어가 발전하고 깊이 있게 확장될까요? 예, 그것은 바로 엄마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은 사고력, 좌뇌 능력이 120% 뛰어난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우뇌 능력만 쓸 수 있다면, 즉 즐겁게 동기부여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우뇌 능력까지 불러올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측정할 수 없는 천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동시통역의 방법은 어머님들에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코나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코나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렇게 문장이 색깔이 다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코나를 위해서는 먼저 문장이 색깔이 바뀌어져 있어야 하고요. 자, 우리 어머니들에게는요, 이렇게 노래 가사를 색깔을 바꿔서 들을 수가 있어요. 노래 가사. 그죠? 자, 이 자료들은요, 지금 현재 저희 온라인 사이트에서 멘티스쿨의 왼쪽에 잉타 교육 정보에 보시게 되면 노래 아이코나 정리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린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 한번 보세요. 녹색, 파란색, 검은색, 핑크색 있고 흐린 보라색이 있어요. 근데 녹색 정도만 보세요. 그럼 녹색은 명사입니다. 파란색은요, 흐린색이건 진한색이건 동사예요. 동사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동사와 명사의 변화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녹색은 말품서대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파란색은 밑줄 화살표 쳐주세요. 그리고 빨간색은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문장 중간에서 만나는 전치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앞에서는 슬래시를 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제가 했습니다. cyberspace, place, 말풍선으로 묶었죠. 자, surfing, surf에서 밑줄 화살표 쳤습니다. 그 다음에 ing에서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net 앞에서 말풍선 하고요. 그 다음에 at 앞에서 slash, after 앞에서 slash 했어요. 그리고 문장 속에서 만나는 어와 더는 늘상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더는요, 그 중에 딱 하나다 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에 동의하시면 이대로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더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하는 것은요. 바로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통해서 패턴을 습득하고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가 끝난다라고 하면 문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잉타를 하는 아이들이 언제 IB부까지 끝나죠? 7세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잉타를 좀 늦게 만난 아이들은 초등기까지도 진행이 되겠죠. 근데 IB북에서는 회화체 4,400문장, 산문체, 고급 문장 5,000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아이코나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코나를 진행을 하게 되면 고급 문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CD-ROM을 통해서는요, 초등학교 기초 문법이 끝나게 되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는 고급 문법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고급 문법의 그 목적은 뭐냐면 고급 독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0 고급 문장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한 아이들은요, 초등 저학년기, 아마 초등 1학년 때도 가능할 거예요. 영자신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영자신문을 읽을 때 다 이제 문장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다 아이들이 스스로 말풍선, 밑줄, 체크, 그리고 슬래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저희 사이트에서도 그 멘토님들의 자녀들이 뭐 6, 7세에 거쳐서 잉타를 끝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다. 아마 그런 아이들 실력이 그 정도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면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면 활용은요,
유닛 9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9장면 활용은 언제 들어가시냐 하면 DVD 보기 전에 이야기, DVD 보기, 대화 진행하실 때 이 9장면을 활용하셔도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9장면을 활용하실 때요. 항상 누구야? 어디서? 뭘 하고 있어? 질문 던지시고요. 아니면 what number is it 게임을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리뷰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굴까? 사이먼이죠? 어디에 있어요? Matt's bedroom, Green Family House에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징에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림을 쫙 넘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가 그걸 이해를 잘 한다 그러면요. Simon has drawn a cartoon of Zing 하면서 이거 슬쩍슬쩍 영어를 넘어가시면서 스킵을 끌어넣으셔도 돼요. It moves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아이가 좀 영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말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씬이에요. 워크숍에는 누가 혼자 남아있죠? 니키야. 니키가 컴퓨터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었죠? 오케이. Simon, Clay, Search. 그죠?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니키가 이제 이런 게임을 찾아냈네요. 근데 어떤 게임일까요? 여기는 클레이 공방이기 때문에 어떤 게임일까요? Let's play with clay 게임이겠죠? 오케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 클레이가 나왔어요. 여기 유닛 9은요, 바디에 대한 유닛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레이가 나와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죠? 모양이 막 바뀌면서 The clay changes shapes and teaches about our body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클레이 사이먼이 누구 같았어요? He looks like Simon 같았었죠? 근데 그 사이먼이 어디서 살아날까요? 바로 사이버 스페이스의 그 주스바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할까요? 바로 사이먼 세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ack in cyberspace, Clay Simon is entertaining the siblings in the 어디 있다고요? juice bar. 그죠? 어떤 게임을 한다고요? With the game Simon says. 예, 이런 식으로 스킵을 진행하셔도 돼요. 자, 어머님은 이 뒤에 뭐가 있죠? 바로 커닝 페이퍼가 다 있죠. 아이가 어떤 장면을 보고 있구나. 어떤 대사를 해줘야겠구나. 그죠? 질문을 어떤 걸 해야겠구나. 스킵은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그죠?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뷰가 다 끝났어요. 리뷰가 다 끝났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거를 섞으세요. 이걸 섞으셔갖고, 아이들한테 이제 리뷰를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냐면, 스토리의 흐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한테 9장면을 손에 쥐어주세요. 스토리북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게임 팩티지에 12, 13페이지를 펴주셔도 됩니다. 정답을 아이 손에 쥐어준 다음에요. 그 9장면을 보고서 빨리 사진 찍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9장면을 머릿속에 찰칵 사진 찍고요.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눈 감고 먹먹한 부분이 있으면 눈 뜨고 다시 보충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9장면을 1, 2, 3, 1, 2, 3, 4, 5, 6, 7, 8, 9 씬을 머릿속에 딱 넣은 다음에 이제 what number is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은요. 아주 쉬워요. 누구나 다 what number is 번호를 맞춰주고 왜냐하면 손에 해답이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 실력이 아니고요. 사실 그냥 게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사진을 찍게 한 다음에 what number is 하고 이제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한테는 스텝을 밟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답을 손에 쥐어주세요. 우리가 가끔 라디오 방송에서 답이 뻔한 그 질문들을 하는 거 들으시잖아요. 누구를 바보로 하나? 그죠? 이 정도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이 아이들이 난 영어를 너무 잘해. 난 영어가 너무 좋아. 이런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번호를 이제 물어보는데요. 아이들한테 가장 이제 중점을 두셔서 이제 인풋 해줄 때 씬은 어디냐면요. 바로 씬 5예요. 바로 가장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도 가로, 세로로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유닛 9에서 가운데 씬은 뭐예요? Hello boys and girls, I'm Simon and this is my body. 그죠? Let's play. Simon says, how do you play? 이러면서 이제 Simon says 게임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게 되면 4번 씬과 7번 씬이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닛 9에서 4번 씬은 뭐예요? 클레이가 나서 I have a nose, I have teeth, I have ears, I have 패턴 쭉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넘버 7 씬은 뭐예요? 드디어 클레이 사이먼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할까? 그 장면인 거죠. He looks like me 했더니 벌써 클레이 사이먼이 Who are you?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My name is Simon. 그러니까, My name is Simon to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딱 리뷰를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쉽게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What number is 게임 들어갑니다. What number is it? 자, 넘버 1.
넘버 1 아주 쉽게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what number is it? number 9도 아주 쉽게 기억합니다. 자, what number is it? number 6 약간 애매하죠? 예, 이렇게 맞추고요. 그다음에 what number is it? 하면은 number 5도 쉽게 맞추겠죠? 자, what number is it? number 8. 그죠? 이렇게 이제 애들이 맞추게 돼요. 근데 이렇게 9장면 맞추기를 5세 미만의 애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벌써 두세 장면이 틀린다 그러면은 난 못해, 영어 잘 못해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셔갖고요. 이 9장면을 잘 못 맞춘다 하는 아이들한테는 9장면 맞추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자신이 있을 때 아이가 자신 있고 다 맞춘다라고 할 때는 조금 한두 번 해서 한두 번으로 그냥 극복이 된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시고요.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이제 치워주세요. 근데 대부분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걸 좀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6세 이상 된 아이들한테 9장면 맞추기, 순서 맞추기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 효과는 무엇이냐면 이미지를 아이 머릿속에 인풋을 시켜주시게 되면요. 그 이미지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게임 팩트지를 보시게 되면 이 369 장면이 12, 13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잉타의 DVD 스토리 사운드를 한눈에 다 보실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DVD 스토리 사운드 전체, 그 다음에 장면별로 누르시게 되면 장면별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될 때에 아이들한테 그 9장면을 What Numbers 게임을 통해서 인풋을 해놨다라고 하면 애가 어느 순간 이걸 보면서 쭉 페어체를 아웃풋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멘토 어머님 중에서도요, 한 잉타를 사용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유닛 20까지 나갔을 때에 이걸 보고 다 아웃풋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굉장히 떨리는 가슴으로 그 어떤 그 나눔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운의 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9장면을 넣어준 다음에는 9장면 카드요. 이런 카드를 활용하셔서요. 이게 그대로 369장의 카드로 있습니다. 이걸 유닛이 나간 대로 섞어 놓으세요. 유닛 1이다 그러면 9개의 카드요. 벌써 유닛 4까지 나갔다 하더라도 인트로까지 합쳐가지고요. 54장의 카드가 섞입니다. 그래서 섞고서 카드를 섞어 놓고 TG를 누르시게 되면 DVD 스토리 사운드를 듣고서 그 장면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즐겁게 게임이나 놀이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냥 그 장면만 떠올리면 그 장면이 순서대로 그냥 떠오름과 동시에 DVD 대사가 그냥 아웃풋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아웃풋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